심장 질환이 있는 우리 아이, 갑자기 다리를 절면서 깽깽이 다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인터뷰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저희 병원을 알고 오셨는지 이렇게 알고 오셨나요? 작년 7월 때 소파에서 뛰어나와서 그 후에 다리 계속 들고 다니는데 2주, 4주 치료 받아도 했고, 그리고 원인 못 찾고 계속 다리 아픈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찾아다가 침 맞는 거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원래 심장병이 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기는 좀 힘들고, 맞아요. 나이도 12살이 되다가,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무릎이 갑자기 쪽팔려서 점프를 했는데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근데 고래 단기간 병원에서 한 2주 치료 받았는데 똑같이 아픈 거예요. 의사님도 이걸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 상태에서 제 와이프가 이제 여기 하나로 양보했는데 침을 안 예. 그래서 저는 치료를 받아보시고 네. 좀 드셨고 좀 지금까지 치료 받고 계시니까 네. 어떠셨나요? 약간 강아지한테 침을 놓는다는 게 처음에는 잘 생소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해 못했죠. 왜냐면 저는 대만에서 많이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남편한테 설득해야 됩니다. 아 맞아요. 대만에서는 조금 일반적이나요? 일반까지 아니지만 네. 근데 드문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사람들이 아프면 심장 뭐 수술하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침 뭐 한약까지 사실 강아지도 먹는 그런 데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런 거 적으니까 사실 찾기 힘들어요. 맞아. 그래서 와이프가 찾아서 왔는데 처음에는 1, 2주 정도 맞았을 때는 잘 몰랐어요. 네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마 중간 5번쯤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시작. 맞아. 그리고 꾸준히 치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일주일에 한 번 네. 왔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인터뷰 속에 우리 아이는 심장 질환을 갖고 있고, 그리고 1년 전부터 관절 질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술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술에 어떤 대안 치료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키우시는 대부분의 소형견들은 슬개골 탈구라고 하는 질환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슬개골 탈구는 뼈가 마모가 되면서 근육, 인대, 연골이 손상이 되면서 관절염을 야기할 수 있고, 이게 점점 퇴행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퇴행성 질환이 되면은 관절 각도 범위라고 하는 게 작아져서 근육이 점점 위축이 되고 경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점점 아이가 이제 운동을 잘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이제 체중이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령견이 뒷다리를 절뚝거리면 왜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관절염이 생기면 사람들도 그렇지만 굉장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뜨거운 모래바닥을 맨발로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느낌이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관절염뿐만 아니라 후지가 약해지면 이는 허리에 힘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라고 하는 신경 증상도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리를 보시면 비대칭 쪽으로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요. 약해져 있는 다리를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계속 다리를 쓰게 되는 거고, 근육이 약화되면 다시 또 관절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관절에 대한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노령견들은 통증에 대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절뚝이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애들이 움직이기 싫어해서 산책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덜덜덜덜 떤다든지 아니면 식사량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우리 노령견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보호대 착용을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물을 필 때 그 통증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보호대가 그 통증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쪽이나 고관절, 그 다음에 이제 목 쪽이나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도 각각이 맞는 보호대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의 몸을 봤을 때 갈비뼈가 이렇게 이제 만져지는지, 그리고 이제 배가 이렇게 절록하게 올라오는지, 위에서 봤을 때 복부가 모래시계 모양으로 보이는지 체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사지는 이렇게 따뜻한 이 팩을 화상의 위험성이 적을 수 있게 수건으로 감싸주시고 한 10분 정도로 해주면 좋습니다. 이는 혈액순환과 그 다음에 염증을 줄여주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다른 그런 마사지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노령견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산책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근육이 위축이 되고 이로 인해서 관절의 통증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영상을 보고 집에서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뒷다리를 기구에 올려놓고 10초에서 30초 동안 서 있게 만듭니다. 익숙해지면 앉아를 시키시고 이것도 익숙해지면 일어서를 시켜서 5회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전신 운동으로서 온 다리를 기구에 올려놓고 10초에서 30초 동안 서 있게 하고 이거를 5세트를 반복합니다. 앞다리도 마찬가지로 10초에서 30초 동안 서 있게 하고 이게 익숙해지면 앉아를 시키시고 앉아도 익숙해지면 다시 일으켜 시켜서 이거를 5회 동안 반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보존적 관리로서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파한다고 한다면 비수술적인 치료의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아이들의 감각신경이 말단 부분에서 통증 수용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환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를 1차 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척수에 있는 부분에서 조절로 일어나서 마지막 뇌에서 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약물들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영양제인데요. 관절 영양제에는 CBD 오일, 히알루로산, 글루코사민, 콘드라이친, 초록색 이화합 등 많은 관절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관절 영양제는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유달작용을 통해서 연골 기능을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영양제를 먹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침치료입니다. 침치료는 특히나 신경통에 효과가 좋은데요. 염증을 감소시켜 몸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호르몬과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통증에 대한 증상이 움직이지 않았던 아이가 활발해지고 숨을 헐떡이는 아이가 편안해지고 떨림이 있던 아이가 떨지 않고 아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치료인데요. 레이저 치료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령견들이 갖고 있는 슬개골 탈구, 고관절염, 디스크라고 하는 질환에 치료 효과가 좋아서 침치료와 같이 병행을 하면 많은 시너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몸의 질환을 갖고 있는 노령견들이 수술 치료가 어려워서 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의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술 치료가 어려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디스크 비수술적인 치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